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보 총괄단장을 맡고 계신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방용승 단장님, 네, 전라북도 상임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네, 이름은 그냥 바로 그냥 가나다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식 단장님, 박희승 단장님, 조지훈 단장님, 안녕하세요. 최형재 단장님, 네. 그리고 전라북도 특보 단장을 맡고 계신 정세영 단장님. 김정훈 예, 그리고 그 상임 특보 단장을 맡고 계신 김청호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54,824명의 특보를 조직 특보를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해서 대대적으로 축정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기자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전라북도만 해도 4,000명이어서 4,000명대 접어들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단 출정 기자회견으로 그 행사를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상임 특보 단장분들 중은 상임 특보 단장들은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특보단을 조직할 때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후보의 특별 보좌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좀 전문 영역에서 많이 특보를 하고 그러는데 경제특보, 뭐 통합특보 등등 외교 안보 특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 이제 언론인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언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조직 특보를 대대적으로 조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조직 특보를 조직해서 1000만을 움직여 즉 조직 특보들의 임무는 한 사람당 최소한 10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하자라는 임무를 가지고 100만을 조직해서 1000만을 움직여서 이번 선거를 승리를 이끌자라는 취지로 대전환 조직특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공조직과 별개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퇴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만을 조직할 걸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속해 있는 자발적인 자주적인 자발적인 그 단체인 기본국가 전북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조직특보가 바로 54,824명이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보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했다. 공조직의 체계가 너무나도 둔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공조직 체계가 별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번 특보 사업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런데 그 현역 정치인들이 몇 분 함께 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공감한 현역 정치인들이 몇 분 대답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특보를 가장 많이 조직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책을 정했습니다. 총괄 단장은 2만 명 이상 조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로 해서 안호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런 직함을 맡을 필요가 없고 그냥 요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안호영 의원은 이 특보 조직 활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2만 명 이상 조직해 오셔서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랑 같이 총괄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 단장들은 5,000명 이상 조직하고 관리하는 분들 중심으로 했고 그와 같은 순서대로 지금 현재 단장급만 해서 한 2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모두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SNS를 중심으로 해서 많게는 3,0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소통방 적게는 50명, 100명 이렇게
수백 개의 소통방을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보단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향민들, 즉 전라북도를 떠난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도민이 350만이 넘는다는 그런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북 지역에 있는 특보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는 타지에 계시는 우리 전북 도민들을 끊임없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임무로 설정을 하고 그런 임무들을 수행할 것을 동의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특보단을 꾸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무원, 교사까지도 사실 이 특보를 남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무들을 수행할 것을 동의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꾸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본국가 전북연대에서만 조직한 특보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단위에서도 특보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만 아마도 조직 특보가 10만 원 훨씬 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교원상 대단히 좀 박빙 열세로 대선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전국에서 100만 특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실정에 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남겨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나누도록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독자적 성장과 발전, 촛불 정신의 온전한 구현, 이재명 후보 직속 전국 특보 54,824인 출정 기자회견.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북 총괄 특보단 전북 총괄 특보단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낼 것인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세계 종합공격 5대 국가로 도약시킬 것인가,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서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낙후된 채 지방소멸 위기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확산과 민생, 경제 몰락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산업구조 개편의 위기,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 대통령,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재는 이번 추경 16조 9천억 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 당선 직후 긴급 재정명령, 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과 재생에너지로의 발빠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호남권에 속한 부차적인 지역이 아닌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그린뉴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성과 같은 주력 사업을 부활시키고 제3금융 및 탄소소재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속한 인프라 확충으로 새만금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라북도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은 전북을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몇 해 전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북 지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슴 한쪽에 해소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정과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에 관한 대업입니다. 가업입니다. 민주정부 3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촛불 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실천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가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진정한 정권 교체는 나쁜 변화가 아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정치 교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기득권 구체제로의 회기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불안이 아닌 평화, 낙후가 아닌 번영, 침체가 아닌 성장, 무능이 아닌 유능,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의 길이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저희 54,824인의 전북 총괄특보단은 3월 9일 제4기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전북 도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북 총괄특보 54,824인을 대표해서 안호영 강용승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이시거든요. 전북 지역에서는 목표가 10만인데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5만 4천여 명 왔고 지금 오늘 또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다른 그 단위들과 합치면 특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는 조직특보만 조직했는데 지금 5만 4천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집계를 정확하게 내지는 못했지만 전북 지역의 특보단은 10만은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미래경제단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한 2만 5천 정도 미래경제단을 조직해서 미래경제단의 그 단원들도 사실 이 특보라는 개념이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자원봉사자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특보라고 명명해서 활동하는데 미래경제단도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그 미래경제단 단장을 또 안호영 의원이 맡고 계신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북과 전북연대에서 조직한 전북 총괄특보단하고 미래경제단하고는 같이 연대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8만이 일단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단위에서도 조직하는 것까지 합치면 10만 원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박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비상한다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특보단들이 적어도 한 10명 이상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또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지에 있는 이런 출향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자.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0만 명의 특보단들이 10명 이상씩만 해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지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번 대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는 100만 특보가 함께 움직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전북 지역의 특보들이 10명 이상씩 조직한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이 1%에서 3% 사이로 결정이 된다고 할 때에 저희 전북 지역의 특보들의 활동으로 이번 대선을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단장님들 한 말씀 머리에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최성재입니다. 눈이 밝은 선은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밝은 또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지 검찰총장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현명함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공중전입니다. 공중전인데
저희들이 지금 1, 2%, 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에 지상전이 매우 중요해서 저희 특보단의 역할이 조직의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봐서 우리 호남에서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정권 연장에 앞장서 왔던 우리 전북이 마지막 2%를 우리가 지상전을 통해 2%를 차지해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원 임순환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박희승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 도민들이 어떤 민주당 정권 촛불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서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에서 가까이 민심을 들어보면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언론이 만든 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되고 정말 촛불 정신 2기 정부를 탄생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선거에 이기는 것이지 내가 안 찍어도 누가 찍으면 될 것이라는 이런 방만한 생각 가지고는 민주당 정부가 다시 제2기 정부를 성공시키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브라질에서도 정말 그 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정부를 이루어서 나라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검찰, 사법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자초되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멀리 브라질에서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검찰 공화국에 들어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전북 민주정부 4기 수립은 곧 전북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과 동의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도권 지인에게 투표 참여 그리고 지지 호소 전화를 독려하자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곧 우리 지역 출신, 전북 지역 출신의 수도권에 계시는 지인분들께 전화드리는 것 자체가 고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실까요? 예. 지난번에 선대위 차원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호남에서 전라북도가 독립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랑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무주에서도 그때 어주 저녁 식사하면서도 나왔지만 후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전에 왔다가 여기 대전을 들러 그 다음에 전주로 오면 왔다 가는 김에 들렀다 간다 하고 또 광주를 갔다 올라가면서 들리면 또 가는 길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전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독자적으로 세종을 들렸다 올라가다가도 그냥 세종 들리지 않고 2박 3일 동안 전북을 들른 것은 그런 전북 도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전북이 독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사실 전북에 가서도 얘기하고 강원도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럴 때에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전라북도가 호남에서 광주와 전남에 묻어가는 전북이 아니고 그야말로 독자적인 성장 발판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도 다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